당신은 자위할 때마다 당신의 정신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도덕주의나 옳고 그름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고 아마도 당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밀한 행위는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심층 심리학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칼 융은 모든 단순해 보이는 행동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순간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이자 메시지, 증상이자 무엇보다도 하나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말했을까요? 무의식은 이 반복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그림자를 먹이고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 이 행동은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욕망, 두려움, 좌절감 또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상징적이고 심리적이며 어쩌면 실존적인 우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피상적인 것 너머를 탐색하며 오직 소수만이 감히 들여다보는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성찰, 정신적 도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원한다면 당신은 지금 올바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이 생각을 마음에 새기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당신의 자기인식, 그리고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행동을 고립된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모든 결정, 충동, 반복에는 무의식 속에 묻힌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행위처럼 보이는 자위도 이 상징적이고 깊이 있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융은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에너지, 즉 리비도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창조적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꿈, 아이디어, 관계, 창의성 속에 나타납니다. 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면 예술, 영감, 의미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억압되거나 왜곡되거나 강박적으로 흐를 경우 이는 우리의 정신 상태를 잘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맥락에서 자위는 자기인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배출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당신은 자위를 하는가? 그것은 진정한 욕망에서 오는가? 의식적인 쾌락인가? 아니면 도피인가? 외로움, 좌절, 지루함, 두려움을 마비시키기 위한 행위인가? 융은 말했을 것입니다.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의식 없는 의례가 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그것은 짧은 안도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때로 그 안도감 뒤에는 무의식의 침묵의 비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라는 부름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진정한 욕망이 아닌 습관 때문에 자위했나요? 얼마나 자주 그것은 스트레스, 거절, 불안감 또는 내면의 공허감 직후에 일어났나요? 융은 우리에게 그것을 관찰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상징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이론에서 중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거부하거나 숨기며 보기 싫어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위가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이는 종종 그 그림자를 무의식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쾌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고통, 결핍,
내면의 갈등을 감추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잠깐의 쾌락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깊은 소외와 맞바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친밀감, 자신과 타인과 삶과의 연결을 끝없는 안도감과 죄책감의 순환으로 대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당신이 도망칠수록 무의식은 더 강하게 경고를 보냅니다. 꿈, 위기, 불안, 창의적 차단,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통해 윤근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는 것은 마치 열린 상처를 방치한 채 없는 척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결국 정신적 증상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의 상징성을 질문하라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라고, 더 깊은 의미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충동 속에서도 의미를 인식하라고 말이죠. 이 관점에서 자위는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 결핍, 가장 내밀한 진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반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정한 여정이 깊어집니다. 만약 이 행위가 우리의 그림자에 대해 이토록 많은 것을 말해준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관계, 자존감,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 또는 단절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자위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숨겨진 그림자를 드러내는 한 방식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혹은 맺지 않는지를 말해줍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모든 인간관계가 투영의 장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 인식하거나 통합하지 못한 부분을 투사합니다. 이는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 충동,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에도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반복적인 혼자의 쾌락의 사이클에 갇혀 있다면 그는 종종 가장 도전적인 거울, 즉 타인과의 실제 접촉을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지만 현실 속의 관계는 불확실성, 거절, 갈등, 취약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성장이 있고 동시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타인은 우리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만든다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쾌락의 루틴에 머무는 무의식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당신과 나누지 않고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통제의 거품이지만 깊이 외로운 공간입니다. 이 행동의 지속적인 반복은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융의 의미에서 친밀감이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고 취약함을 드러내고 타인의 낯설음을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오직 타인을 통해서만 깨어날 수 있는 자기 내면의 낯설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공적인 이미지, 환상, 자극에 기반한 이상적인 쾌락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무의식은 현실 경험과 상징적으로 충전된 환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에 있어 은밀히 소비되는 것은 감정적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였던 것이 점차 규칙이 되고 환상이 중독이 됩니다. 현실 세계와의 연결, 접촉, 눈빛, 감정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진짜 친밀감의 위험을 피하고 통제의 환상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렬한 실제 접촉 대신 아무것도 우리를 흔들지 않는 시뮬레이션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근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피하는 것은 내부 증상의 형태로 돌아온다고.
외로움, 공허감,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은 더 깊은 소외의 거울이며 그 시작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외부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반복된 행위가 전하려는 중심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진정한 존재감을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몸과 영혼, 그리고 타인과의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조용한 외침이 있다는 것. 단지 쾌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 연결, 그리고 진짜 삶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이 시점에서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통합. 융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들을 통합하라고 요구합니다. 욕망과 취약함, 쾌락과 애정, 고독과 친밀감. 우리가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그 행위는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의식이 되고 선택의 자유와 진정한 자기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동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해해야 합니다. 충동은 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이며 증상이자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해독하기 시작할 때 당신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통제 대신 이해가 자리 잡고 쾌락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위가 당신의 그림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것이 당신의 관계 또는 관계로부터의 도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칼 융이 우리를 초대하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충동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에 불과합니다. 특히 혼자의 쾌락에 관해서는 그 욕망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답은 거의 항상 몸이 아니라 정신 속에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원형적 이미지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상징들이 우리의 감정, 행동, 선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성은 이러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측면들, 창조, 결합, 권력, 취약함, 초월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자위 욕구를 느낀다면 중심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활성화된 내면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로 성적 욕망인가? 아니면 더 깊고 실존적인 공허함을 메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가? 지루함, 좌절감, 외로움, 스트레스, 불안, 무의미함? 이 모든 상태들은 육체적 욕망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안도감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융은 경고했습니다. 안도감은 치유가 아니다. 짧은 쾌락은 몇 분 동안 고통을 잠재울 수 있지만 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수술이 필요한 상처에 진통제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효과가 사라지고 충동은 더욱 강해지며 그 사이클은 더 자주 반복되고 통제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느낌은 예전보다 더 큰 죄책감, 공허감, 무기력으로 변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쾌락을 주는 무언가가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가? 융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 에고와 무의식 사이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자아는 현재의 의식적인 부분이며 불편함에서 도피하고 빠른 쾌락을 추구하며 고통과의 직면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잊지 않습니다. 모든 몸짓, 처리되지 않은 감정, 반복된 패턴을 저장하며 언젠가는 더 진실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도전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에서 도망치고 있는가? 무엇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데 당신은 듣지 않고 있는가? 어떤 당신의 부분이 거부되고 숨겨지고 부정되고 있는가? 당신이 이 질문들을 의식적으로 던지기 시작하면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충동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메신저로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동성, 즉 의식의 부재와 이 행위를 내면의 고통에 대한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윤근 모든 심리적 에너지, 성적 에너지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쾌락으로만 배출되던 에너지가 창의성, 자기인식, 더 큰 의미의 구축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길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고 욕망과 목표를 연결시키며 충동과 의식적인 선택을 하나로 엮는 과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증상은 하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강박은 하나의 초대장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고통은 하나의 깨달음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행동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존재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패턴을 끊고 새로운 의미를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쯤에서 당신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그럼 이제 이 충동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더 의식적이고 성숙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이클을 끊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충동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자위 충동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닌 상징적이고 감정적이며 심리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충동을 의식으로 바꾸세요. 그 기원의 의미를 알았다고 해도 여전히 자동적인 패턴에 갇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명료함을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칼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누르는 것은 계속 머무르지만 당신이 관찰하는 것은 변화한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욕망을 억누르거나 없는 척하거나 그 욕망을 느끼는 당신을 비난하면 할수록 그림자만 더 강해집니다. 길은 억압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느끼는 것은 받아들여지고 인식되고 이해되고 그 후에 더 의식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충동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관찰하세요. 욕망이 올라오는 그 순간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 욕구를 느끼고 있어. 괜찮아. 하지만 지금 당장 반응할 필요는 없어. 충동과 행동 사이의 이 작은 공간, 바로 거기에 자유가 존재합니다. 이 틈에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패턴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생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충동이 오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지루했나요? 불안했나요? 외로웠나요? 중요한 일을 미뤘나요? 이 감정적인 추적은 반복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방아쇠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감정지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실천은 성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윤근 종종 리비도, 이 생명력을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욕구를 느낄 때 그 에너지를 창의적인 행동으로 전환해 보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운동, 명상, 혹은 단순한 움직임이라도 좋습니다. 에너지는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그것이 성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훨씬 더 강력하게. 많은 예술가들, 발명가들, 영적 스승들, 그리고 기업가들은 직관적으로 바로 이것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창조하고 행동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추진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욕적으로 살거나 성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에게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도구는 판단 없는 자기 관찰입니다.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장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생각, 신체 감각, 기억, 환상. 전부 적으세요. 이 과정은 무의식이 가진 힘을 약화시키고 이전에 숨겨져 있던 것에 빛을 비추게 합니다. 당신은 패턴을 인식하고 그 반복되는 순환을 이해하며 겉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던 것이 사실은 내면의 논리를 따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림자에 더 많은 빛을 비출수록 그것은 당신을 덜 지배하게 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의식함으로써 얻는다. 이것이 길입니다. 승려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의식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충동 속에서 자신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여정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완벽이 목적이 아닙니다. 후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다시 자동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영원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의식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더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한번 미끄러졌다면 가장 나쁜 선택은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림자를 먹입니다. 과거의 당신을 묶어둡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모든 충동은 하나의 초대입니다. 내면을 바라보라는, 성장하라는, 당신 자신을 치유하라는 초대. 그리고 당신이 이 부름에 성숙함으로 응답하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깊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욕망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에너지를 당신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존재로 성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기 통제의 길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엔 단지 욕망의 순간이었던 것이 이제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하게 될 때 당신과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바뀌게 되는가?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은 깊은 전환점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단지 충동에 휘둘려 왔을지도 모릅니다. 습관과 내면 긴장을 해소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이면서 그 원인을 모른 채 말이죠. 그러나 이제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삶의 모든 영역에 반영됩니다.
윤근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심리적 에너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적 욕망, 공격성, 창의성, 영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항상 같은 생명력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이 에너지를 한 영역에서 통제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전체 내면 시스템이 재조직되기 시작합니다. 명료함이 자라고 집중력이 강해지며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방향 설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조용히 당신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멈췄을 때 당신은 무엇을 창조하기 시작하는가? 왜냐하면 강박적인 자위 행위는 종종 불안정한 자아, 이미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휘둘리는 느낌, 더 큰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두려움. 이 패턴을 변화시킬 때 당신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해방되어 세상 속에서 더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불안 때문에 거절했던 기회들에게 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몰래 사라지던 에너지가 이제 당신의 프로젝트, 관계,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면의 댐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력과 명료함, 동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개인적인 힘의 회복 과정은 윤기 말한 자기 셀프, 즉 정신의 중심이며 당신의 잠재력을 구현하는 그 존재를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이 무의식적 본능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이 깊은 중심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아 이고와 달리 자기는 즉각적인 쾌락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취를 찾습니다. 성장을 원합니다. 당신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위는 더 이상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창조적 에너지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도, 다른 의식, 다른 시선으로 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행위를 당신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로 인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하나의 온도계로 작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존재감이 깊어질수록 자동적인 충동은 점점 사라집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한 것입니다. 욕망은 여전히 당신 삶의 일부이지만 이제 그것은 의미, 선택, 진실성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더불어 이 새로운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언가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의 에너지에 대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조용한 힘을 발산합니다. 그 또는 그녀는 존중, 관심,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신이 즉각적인 쾌락의 사이클에서 스스로를 찢어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온전해지고 세상은 그것을 느낍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성은 진정한 애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공적인 환상과 강박적인 반복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깊은 형태의 친밀감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진짜 접촉, 깨어있는 시선, 진정한 만남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옥한 토양에서 성숙한 사랑이 태어납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고 공유된 취약함 속에서 자라나는 사랑 말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충만함은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내면의 온전함을 인식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찾아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전에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통합하고 당신 자신의 고통, 그림자, 욕망,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성은 더 이상 단지 안도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두 온전한 존재가 만나 축하하는 하나의 축제가 됩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해방의 길이기도 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동성으로부터, 심지어는 당신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오래된 이야기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안의 가장 본질적인 것, 창조적 에너지와의 재연결의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장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 안에 살아있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당신이 한때 조용한 사이클 속에서 낭비했던 바로 그 힘이 이제 더 크고 더 진실하며 더 지속적인 무언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번 여정의 마지막 지점이자 더 깊은 여정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해입니다. 당신이 본래 태어난 그 존재로 향해 가는 길에서 욕망, 의식, 선택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이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더 깊은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위는 칼 융의 시선으로 볼 때 단지 육체적 행위 이상이라는 것. 그것은 무의식의 거울이며 당신이 욕망, 좌절,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력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충동은 적이 아니라 하나의 전달자입니다. 그것은 주의, 경청, 통합을 요구하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똑같은 불균형의 두 얼굴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중간에 존재합니다. 의식 안에 멈추고 느끼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 안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큰 존재감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무언가를 잘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합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통합이란 다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본능과 정신이 공존할 수 있는 넓은 들판이 존재하며 욕망과 의미가 함께할 수 있고, 당신의 성적 에너지는 감추거나 하찮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 돌보고 존중하며 정제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욕망을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욕망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보상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의식과 선택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자존감, 생산성, 관계, 정신적, 감정적 건강까지. 윤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 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위에 빛을 비추고 이전에는 외면했던 곳을 바라보고 침묵했던 곳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은 그 힘을 잃고 오히려 힘의 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때 약점이라 여겼던 그 어둠 속에 변화의 황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더 이상 금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문, 자기 인식을 향한 초대, 내면의 연금술을 향한 문.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관점의 전환입니다. 단 하나의 질문. 내가 지금 여기서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서부터 당신의 영혼이 가장 진실한 응답을 들려줄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 이유는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성숙의 징표입니다.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여정은 단지 하나의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깨어남입니다.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당신의 에너지를 창조하고, 사랑하고, 진화하고, 삶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 당신은 당신 내면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강렬함으로 빛나기 위해 당신의 힘을 자각하고 당신의 길에 책임을 지며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성찰이 필요할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자기 인식, 통합, 변화의 여정을 함께 이어나가세요. 당신의 내면 여정의 다음 장에서 다시 만납시다.